자, 이 나라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수준은 넘어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일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지 맘대로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 수는 없어요.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형국을 보면 이재명에게 달라들면 왕에게 달라들어서 참수를 당하는 왕정으로 보이고 있어요. 저는 킹덤이에요. 킹덤. 야당조차도 왕한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사림에 묻혀 사는 유학자들, 꼿꼿한 떼쪽 같은 자들이 왕정에도 상소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나라에는 야당이라는 자들도 왕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실실 비꼬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아부꾼, 충성 경쟁꾼들만 넘치고 이재명의 허물을 지우기 위해서 공소직소 특검을 하겠다. 심지어 박찬대는 어제 인천시장 출마해가지고 대장동 모델을 언급하면서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요구된다 이러면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되 김만배 일당에 최소한 보더라도 7,300억에 가까운 수익이 정당한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초과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환수했어요? 환수하는 척하고 말았지요. 국힘 후보는 인천을 부패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대장동 투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대장동이 창의적 모델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놓은 거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에 대한 아부 경쟁이죠. 오늘 조선일보는 보면 한때 친명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어른의 충 역할, 즉 친명이지만 점잖게 이재명에게 충고도 했던 정성호가, 이재명의 사시 동기 정성호가 지금 완전히 법무장관이 되자 이재명을 떠받치고 그의 허물을 제거하는 무리수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 후 세 차례 장관 탄핵 대상이 되었고 선거만 끝나면 공소 취소에 선봉에 설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윤석열의 김용현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조정식, 민주당이 선출하면 압도적 일당이니까 국회의장이 되죠. 이 조정식은 이재명 특보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정식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 너 국회의장 시켜주니까 내 의혹 지울래?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느껴지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작 기소 특검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재명 죄를 내가 국회에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조정식은 당선 1승으로 국정과제 입법 연내 100% 처리하겠다. 원래 합리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총대를 매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국민배당이든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어쨌거나 국민 배당하겠다는데 이재명이가 가짜 뉴스라고 하니 전부 달라들어서 이재명이 편든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나마 이재명 정권에서 좀 양심이 있어서 안보를 중요시한다 평가를 받던 위성락도 나무가 피격됐지만은 그 누가 피격했는지, 이란 군인지 핵명수비대인지 민병대인지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인지 드론인지도 단정하지 못하겠다. 아무것도 특정할 수 없다. 미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참 이 사람도 어지간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안규백이 미국의 해외에서 양국 국방장관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전작권을 올해 안에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부분을 듣고 2029년 9월 1월까지 이 전작권 이양 조건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주한미군을 갖다가 사실상 내보내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미군 사령관이 잠이 오지 않고 이걸 초기에 하겠다는 자는 그야말로 머리 빳빳이 쳐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도 엉망이에요. 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중국 재무장관 격을 만나려고 한국에 왔죠. 허람풍인가 뭐 그렇죠. 거기서 이재명이 베센트한테 통화 수합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베센트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주한미군이 필리핀에 가서 작전을 하고 있대요. 그런 상황에서 정동영은 완전히 북한 문제에 총대를 메고 나서서 낙점을 받으려고 하는지 국민 세금으로 북한 여자 축구팀 응원 지원 3억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이 어떠하겠어요? 이런 정도로 지금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서도 국민 배당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포퓰리즘이 긴축 재정이 마치 포퓰리즘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확대 정책, 반포퓰리즘 정책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금융 상식이 뒤집혀졌다는 거죠. 저신용자가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3.7%고 고신용자는 4.9%. 잔인한 약탈적 금융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은행들이 겁을 먹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용금융이라는 이름 앞에 돈 떼먹는 사람이 살판이 났고 신용 등급이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면서 신용 등급을 무시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두 달 새 0.5% 내려갔어요. 이럴 것 같으면 은행이 신용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신용 점수 951점보다 600점이 금리가 우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포용적 금융의 부메랑이 빚을 탕감받은 뒤에 또 연체하는 저신용자들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노조에 40조 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긴급 노정권을 항의하면서도 어제 울산을 방문했죠. 어제 울산에 가서 뭐 했습니까? 많이 벌면 노동자도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재명은 울산 조선 관련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선업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눠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노조가 저렇게 삼성한테 돈 내라고 달라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저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믿고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대장동 수사를 했던 강백신 검사가 검찰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해체는 헌법 침해라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직격했어요.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다. 대북 송금 수사도 외압 아닌 사명감으로 했다. 상실감, 열패감의 진짜 원인은 정치 권력의 내로남불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 구성원의 상실감, 열패감, 공감 발언을 정면으로 반발하는 글을 올렸어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 열패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한다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정성호 말이 역사 사실의 왜곡이다라고 말을 하고 검찰 해체는 이것은 헌법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유착으로 10년 이상 걸쳐 부패 영토를 넓혀온 당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도 다수 피의자의 원오브 한 명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이 수백억 달러가 불법으로 북한에 간 걸 포착했을 때 수사할 여건이 아니었지만 사명감을 갖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정면으로 강계신 검사가 들이받았고 어제는 안미연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가 박 검사 징계에 대해서 거기는 쿠쿠다스를 줬지만 저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다. 2014년 사기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저녁으로 짜장면을 주문하려 하니까 탕수육도 시켜달라 해서 1인당 6,000원 특금 배식비로는 어림없었지만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시켜줬다. 피의자는 탕수육을 먹고도 자백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검찰 수사관은 틀어놓고 하려고 커피 사주는 검사도 징계 받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송두리째 지금 법치가 붕괴되고 헌법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고 입털막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유튜버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왕이고 이재명의 똘마니들 박찬대니 조정식이니 정성원이 이 전부 다 뭡니까? 왕의 아부꾼 신하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멍청하게 보고 있는 국민들은 뭡니까? 그야말로 매우 멍청한 백성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재명 패거리에 들어있는 김용민은 뭐라고 합니까? 나무호 피격이 업무론이라는 황당한 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한국하고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핵 잠함을 허용해 주겠습니까? 이런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핵 농축을 허용해 주겠습니까?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역사에 보면 머리가 어지러운 홍군이 설칠 때는 대의를 가진 양심적인 자들이 나타나서 홍군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는 모두가 왕의 부하예요. 그래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딱 이렇게 망합니다.